당신은 지금 이 순간 2000년 전 성인의 지혜와 200년 전 조선 최고 학자의 통찰이 만나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공자의 논어에 담긴 삶의 지혜를 현대를 사는 여러분의 언어로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 바로 이런 질문들이 2000년 전 공자가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200년 전 강진 유배지에서 밤마다 촛불을 켜고 고민했던 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은 단순히 고전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GPS를 새롭게 설정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일부 하기 시습지, 배움의 진정한 의미. 여러분, 요즘 평생학습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고 자격증을 따야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익혀야 한다는 압박감.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느끼는 학습에 대한 부담입니다. 공자는 논어 첫 구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런데 여기서 습이라는 글자를 자세히 보십시오. 새의 날개짓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새끼 새가 어미 새를 따라 반복해서 날개짓을 연습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제가 유배지에서 깨달은 학습의 3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의식으로 시작하는 학습. 공자가 말한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절한 탐구입니다. 저 역시 유배지에서 왜 이 땅의 백성들이 고통받는가라는 문제의식으로 목민심서를 저술했습니다. 현대 직장인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팀원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절실한 문제의식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배움이 시작됩니다. 둘째, 반복을 통한 체화. 시습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하지만 기계적 반복이 아닙니다. 새끼 새가 매번 조금씩 다른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느끼며 날개짓을 조절하듯이 상황에 맞게 적용하며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배운다면 단순히 PPT 만드는 방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청중 앞에서 실제로 발표해보며 매번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 기쁨으로 이어지는 성장. 진정한 학습의 마지막 단계는 연락, 즉 기쁨입니다.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강진에서 아학편을 집필할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교육을 위한 간단한 교재를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한자를 쉽게 배울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으로 시작해서 매일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며 결국 혁신적인 한자 학습법을 개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1단계, 문제 정의하기. 여러분의 현재 직장이나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하나를 선택하세요. 어떻게 하면으로 시작하는 구체적인 질문을 만드세요. 2단계, 작은 실험 반복하기. 매일 30분씩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실험을 해보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매번 무엇을 배웠는지 기록하세요. 3단계, 성장의 기쁨 인식하기. 일주일에 한 번씩 무엇이 달라졌는지 스스로 점검하세요. 작은 진보라도 스스로를 칭찬하고 기뻐하세요. 2부, 온고지신, 과거와 현재의 창조적 만남. 여러분은 이런 말을 자주 들으시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공자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온고입니다. 단순히 복습이 아니라 과거의 지혜를 마치 따뜻한 밥을 데우듯 현재의 맥락에서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제가 유배 시절 개발한 창조적 계승의 5단계를 소개하겠습니다. 1단계, 본질 파악하기. 과거의 지혜나 경험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본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상거래 관습에서 신뢰라는 본질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2단계, 현재 맥락 이해하기. 현재의 상황과 조건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비대면 거래 환경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3단계, 창조적 결합하기. 과거의 본질과 현재의 맥락을 창조적으로 결합합니다. 조선시대의 신뢰 개념을 현대의 평점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4단계, 실험적 적용하기. 새로운 아이디어를 작은 규모로 실험해봅니다. 5단계, 지속적 개선하기. 결과를 보고 계속 개선해 나갑니다. 화성 건설 당시 저는 중국 고전에서 본 도르의 원리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재료와 기술 수준 그리고 화성 건설이라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완전히 새로운 기계인 거중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고지신의 실제 적용입니다. 그리고 천연두 치료법을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의사들을 깊이 연구했지만 조선인의 체질과 기후 조건을 고려해 새로운 치료법, 마과회통을 만들어 의료 혁신을 해냈습니다. 단순한 복사가 아닌 창조적 계승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검증된 원칙들을 찾아보세요.
그 원칙들이 현재 환경에서 어떻게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고민하세요. 예를 들어 영업의 기본 원칙, 고객 신뢰를 SNS 시대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리고 팀의 성공 사례들을 분석해서 핵심 성공 요인을 추출하세요. 현재 프로젝트에 그 요인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브레인스토밍하세요. 3부 지잡으록 진정한 지혜의 기준. 현대는 정보 과잉의 시대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 전문가들의 상반된 의견, 끝없는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무엇이 옳은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공자는 이런 혼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혹하지 않는다. 여기서 혹은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본질을 보지 못해 흔들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18년 유배 생활에서 터득한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 4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리 중심 사고. 표면적 현상에 휘둘리지 말고 근본 원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농민들의 고통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이는 운이 나빠서라고 했고 어떤 이는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본 원인인 토지 제도의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원리 중심 사고의 힘입니다. 둘째, 다면적 검증. 한 가지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여러 각도에서 검증해야 합니다. 의료 연구를 할 때도 단순히 의사만 보지 않았습니다. 실제 환자를 관찰하고 약초를 직접 재배해보고 다른 의원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런 다면적 접근이 혁신적 치료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시간 차원의 검증. 단기적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실천적 검증. 이론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실제로 적용해서 검증해야 합니다. 팀 내에서 A와 B가 갈등을 벌이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갈등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업무 분담, 소통 방식, 가치관 차이. A의 입장, B의 입장, 제3자의 관점, 팀 전체의 이익. 이 갈등이 장기적으로 팀에 미칠 영향. 내 인생의 가치와 목표는 무엇인가? 5년, 10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인가? 부분적으로라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과 업무에서 절대 변하지 않을 원칙 3가지를 정하세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원칙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333 검증법이란 3명의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세요. 3가지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세요. 3일 이상의 시간을 두고 재검토하세요.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작은 규모의 실험을 먼저 해보세요. 실패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핵심을 검증하세요. 4부 인잡으로 관계의 지혜. 현대인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에서의 상사, 동료와의 갈등, 가족 관계의 어려움, 친구들과의 미묘한 거리감. 이런 관계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공자는 인잡으로, 즉 인한 자는 근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는 단순한 친절함이 아닙니다. 타인과 나를 하나로 보는 관점, 상호 존중과 이해에 바탕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모든 관계의 문제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시작됩니다.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했을까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유배 중에 만난 농민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양반이라는 우월감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면서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매일 동료 한 명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하세요. 상사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후배의 성장을 진심으로 도와주세요. 어부, 용잡을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 공자는 마지막으로 용잡을고, 즉 용기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용기란 무모함이 아니라 옳은 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제가 18년의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500여 권의 책을 집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지만 꾸준히. 노노의 지혜를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세요. 하기시습지의 기쁨, 온고지신의 창조력, 지자브록의 판단력, 인자브르의 관계력, 용자불구의 실행력. 이 5가지가 여러분 인생의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년 전 강진 유배지에서 2000년 전 공자의 지혜를 현실에서 실천했던 정약용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